아침 햇살이 거실 가득 들어왔지만 그 빛마저도 공허하게만 느껴졌다. 창문을 열면 가로수 잎이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렸고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런데도 내 집 안은 고요했다. 너무 고요해서 오래된 시계 초침 소리가 하루를 잘라내는 듯 또렷하게 들렸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6년. 처음엔 시간이 모든 걸 무디게 해줄 줄 알았다. 하지만 빈 의자와 빈 식탁, 나 혼자 차리는 밥상은 여전히 어색하고 차가웠다. 자식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렸고 그 애들이 전화를 걸어올 때면 늘 같은 인사였다. 엄마 잘 있지? 건강 챙기고. 짧은 통화가 끝나면 거실엔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다. 나는 가끔 멍하니 앉아 오래된 은팔찌를 만졌다. 20살 시절 남편이 처음 사준 것이었다. 반짝임은 사라졌지만 손목에 감기는 무게만큼은 여전히 익숙했다. 그 무게 속에서 혼자 살고 있는 나를 확인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섰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안에는 7층의 이웃이 서 있었다. 키가 크고 깔끔한 셔츠 차림에 안경을 쓴 남자. 손에는 사과 몇 개와 두부 한 모가 담긴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오랜만이네요. 그가 짧게 인사했다. 나도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엘리베이터 벽에 기대섰다. 엘리베이터는 천천히 올라갔다. 층수를 알리는 불빛이 하나씩 켜질 때마다 우리는 서로를 힐끔힐끔 바라봤다. 7층이시죠?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네. 오래 살았는데 이렇게 대화를 해보는 건 처음 같네요. 그가 웃었지만 눈웃음 속에 약간의 어색함이 섞여 있었다. 문이 열리고 그는 먼저 내렸다. 정장 바지 주머니에 한 손을 넣고 단정하게 걸음을 옮기는 뒷모습. 왠지 모르게 나는 그 모습이 오래도록 눈에 남았다. 그 후로 가끔 그를 마주칠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건 설렘이라기보단 오랜 시간 잊고 있던 감정의 그림자 같은 것이었다. 나만 느끼는 기류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나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은 기대되기 시작했다. 저녁이 되어 부엌 창문을 열었을 때 마침 7층 발코니에서 그가 빨래를 걷는 모습이 보였다. 우리 눈이 잠시 마주쳤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가볍게 웃었다. 그 짧은 순간 공허했던 하루가 아주 조금 채워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아마도 서로의 고독을 알아본 건 그때부터였는지도 모른다. 며칠 뒤 아파트 게시판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시니어 댄스 교실 신규 회원 모집 음악과 함께 인생을 다시 춤추세요. 굵직한 글씨와 함께 웃으며 춤추는 어르신들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사실 춤에는 소질이 없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집에만 있으면 몸이 더 굳는 것 같았다. 꽃을 가꾸는 시간은 여전히 즐거웠지만 흙냄새만으로는 하루를 다 채울 수 없었다. 잠시 망설이다가 이름과 연락처를 적고 돌아섰다. 첫 수업날 경로당 문을 열자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강단 한쪽에 서 있는 댄스 강사는 팔을 크게 벌리며 환하게 웃었다. 자, 오늘은 파트너랑 호흡 맞추는 날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제가 짝을 지어드릴게요. 나는 강사의 손끝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시선을 옮겼다. 거기 7층에 그 남자가 서 있었다. 순간 서로 눈이 커졌다. 아, 안녕하세요. 그가 먼저 말을 건넸다. 네, 여기서 뵙네요. 나도 어색하게 웃었다. 강사가 우리를 중앙으로 불러냈다. 두 분, 오늘부터 파트너입니다. 발 맞추는 게 중요한데 맞지 않으면 이렇게 발등을 밟게 돼요.
농담을 던지자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다. 첫 스텝부터 우리는 어긋났다. 내가 오른발을 내밀면 그는 왼발을 내밀었고 내 발끝이 그의 신발을 2번이나 밟았다. 그때마다 그는 짧게 아이고 하며 웃었고 나도 미안함과 웃음이 뒤섞였다. 이거 생각보다 어렵네요. 내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예전에 회사에서 같이 보고서 만들 때도 이렇게 엇박이었나 봐요. 그 말에 나는 순간 멈칫했다. 회사라니. 혹시 예전에 은행 본점 회계부서?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에 그때 그 최 대리님? 그는 웃음을 지었다. 네, 맞습니다. 그때 김 선생님, 아니 김 대리님이셨죠. 강사가 음악을 바꾸며 손뼉을 쳤다. 자, 다음 곡은 조금 더 빠릅니다. 우리는 다시 발을 맞췄지만 여전히 어긋났다. 그러나 이번엔 실수할 때마다 서로를 보며 웃을 수 있었다. 수업이 끝나고 의자에 앉았을 때 그는 땀을 닦으며 말했다. 그때 저는 김 대리님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나는 놀라며 웃었다. 아니에요. 전 그냥 좀 무뚝뚝하시다고 생각했죠. 아, 그게 무뚝뚝이 아니라 원래 낯가림이 심했거든요. 그 말이 왠지 모르게 가볍게 들리지 않았다. 어쩌면 우리는 오래전부터 잘못된 인상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오래된 기억 속 그의 모습을 다시 꺼내봤다. 서류를 정리하던 단정한 손, 무표정한 얼굴, 말수가 적었던 그 사람. 그때는 잘 몰랐지만 지금 보니 그 무표정 속에 다른 의미가 숨어 있었을 수도 있었다. 그리고 어쩐지 다음 주 수업이 기다려졌다. 다음 주 댄스 교실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이미 나와 있었다. 바닥에 놓인 의자에 앉아 구두끈을 조심스럽게 묶는 모습이 유난히 단정했다. 오늘은 발 좀 안 밟히게 해드릴게요. 그가 먼저 농담을 건넸다. 그건 저도 드릴 말씀이에요. 나도 웃으며 맞받았다. 음악이 흐르고 우리는 지난번보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그래도 발끝이 부딪히는 순간이 있었지만 이번엔 서로 눈을 맞추고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곡이 끝나자 그는 물병을 건네주며 조심스레 물었다. 말순 씨, 그때 회사 일 기억나요? 그 오해 말이에요.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기억나죠. 그때 전 최 대리님이 제 의견을 무시하는 줄 알았어요. 회의 때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전 그냥 제 의견이랑 다를 때 뭐라 할 자신이 없어서 가만히 있던 거였어요. 괜히 다투기 싫었거든요. 그 말에 오래된 기억 속 무표정한 얼굴이 조금 달라 보였다. 그럼 그때 저한테 불만은 없었던 거예요? 불만이라니요. 오히려 부럽기도 했어요. 똑 부러지고 뭐든 척척 해내는 모습이. 나는 의외라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그건 또 처음 듣네요. 수업이 끝나고 우리는 경로당 밖으로 함께 나왔다. 봄바람이 불어와 머리칼이 살짝 흩날렸다. 혹시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차 한잔 할래요? 그의 제안에 잠시 망설였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찻집 구석자리에 앉자 그는 커피를 주문했다. 예전에도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한마디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묘하게 울렸다. 커피잔을 손에 감싸쥐고 있자니 그동안 놓쳐왔던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그땐 저도 여유가 없었나 봐요. 매일 바쁘게 빨리 승진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저도요. 그래서 중요한 걸 못 봤죠. 사람 마음 같은 거. 창밖으로는 아파트 단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평범한 오후였지만
왠지 모르게 색이 조금 더 선명해 보였다. 헤어질 때 그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내게 말했다. 다음 주에도 파트너는 저 맞죠? 나는 짧게 웃으며 답했다. 네. 특별한 이유 없으면 계속 그렇게 하죠. 집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을 때 심장이 천천히 두근거리고 있었다. 그것은 오래전 잊었던 감각이었다. 며칠 뒤 장을 보러 나가려는데 휴대전화가 울렸다. 말순 씨, 바뀌죠? 화면에 뜬 이름은 박춘자. 경로당 회장이자 소문이라면 귀신같이 알아채는 동네 정보통이었다. 아니, 이제 나가려던 참이에요. 그럼 잠깐 슈퍼 앞으로 나와봐요. 할 얘기가 있어요. 슈퍼 앞 평상에 앉아있던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다. 어머, 요즘 상철 씨랑 참 자주 보이더라. 나는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그냥 댄스 교실에서. 에이, 내가 괜히 하는 소리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둘이 같이 나가던데. 그녀의 장난기 섞인 목소리에 얼굴이 조금 달아올랐다. 그냥 우연이었어요. 우연히 3번 이상 반복되면 그건 인연이죠. 그녀는 윙크를 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남겨진 나는 괜히 마음이 복잡해졌다. 그날 저녁 딸 지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도는데 그 아파트 아저씨랑 사귄다면서?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무슨 소리야? 그냥 댄스 교실에서 파트너일 뿐이야. 정말이에요? 괜히 상처받지 말고. 딸의 목소리에는 염려와 의심이 섞여 있었다. 나는 애써 웃으며 전화를 끊었지만 그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며칠 후 댄스 교실 수업이 끝나고 상철 씨가 다가왔다. 혹시 요즘 소문 들으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춘자 씨가 벌써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는 짧게 웃었지만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아들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진짜예요?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라고 했죠. 근데 왠지 좀 허전하더군요. 그 말에 가슴이 묘하게 울렸다. 우리는 함께 경로당 앞 벤치에 앉았다. 저녁 노을이 서서히 물들어가고 아이들이 공을 차며 뛰어다녔다. 저는 그가 말을 이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냥 지금처럼 지냈으면 좋겠어요. 굳이 뭔가를 정의하지 않아도.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괜히 복잡하게 만들고 싶진 않아요.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 한쪽이 묘하게 무거웠다. 아마도 그 무게는 누군가를 의식하게 된 순간부터 시작된 걸지도 몰랐다. 그리고 그 무게가 나쁘지 않게 느껴졌다. 댄스 교실 강사 오경수 씨가 단상 위에서 크게 손뼉을 쳤다. 여러분, 다음 주에 단체 여행 갑니다. 버스 타고 근처 바닷가랑 산책로 다녀와서 저녁엔 댄스 파티까지. 회원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졌다. 나도 괜히 웃음이 났다. 그날 집에 돌아오니 문자 한 통이 와 있었다. 다음 주 여행 때 같은 조로 신청했어요. 괜찮죠? 마이너스 상철. 나는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네, 좋아요라고 답을 보냈다. 여행날 버스에 올라타니 상철 씨가 창가 쪽 자리를 비워두고 있었다. 창밖 보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의 세심한 말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버스가 출발하자 우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들판을 바라보며 가벼운 이야기를 나눴다. 바닷가 산책로에 도착했을 때 하늘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비 오겠다. 그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예상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빗방울이 떨어졌다. 사람들이 우산을 펴고 뿔뿔이 흩어지는 가운데 우리는 근처 작은 창고로 뛰어들어갔다. 문을 닫으니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리며 울렸다.
창고 안은 오래 방치된 듯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다행히 비를 피할 공간은 있었다. 젖은 옷을 보며 그가 말했다. 잠깐만, 이거라도. 그는 가방에서 얇은 수건을 꺼내 내게 건넸다. 감기 걸리면 안 되죠. 나는 수건으로 어깨를 닦으며 그의 이런 모습이 조금 낯설게 느껴졌다. 무뚝뚝하다고만 생각했던 사람이 이렇게 부드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빗소리 사이로 우리는 오래전 이야기를 꺼냈다. 그때 회사에서 왜 그렇게 무심했어요? 그는 잠시 웃다 말고 진지하게 대답했다. 사실은 잘 보이고 싶어서였어요. 괜히 실수할까봐 조심만 하다 보니 차갑게 보였죠. 그랬군요. 저는 반대로 무시당한다고 느꼈어요. 우리는 서로의 시선이 교차하는 순간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40년 묵은 오해가 빗소리와 함께 조금씩 씻겨 내려갔다. 밖에서 빗줄기가 약해질 무렵 그는 창문 틈으로 바다를 바라봤다. 말순 씨, 남은 인생 너무 혼자서만 버티지 말아요. 그 말에 가슴 한가운데가 서늘하면서도 따뜻하게 데워졌다. 나는 그를 향해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상철 씨도요.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 더 가까워졌다. 걷는 속도도 말하는 호흡도 그리고 마음의 간격도. 여행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쯤 지나 댄스 교실 수업이 없는 날이었다. 오후 늦게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상철 씨였다. 혹시 잠깐 통화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조심스러웠다. 네, 무슨 일이에요?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재검을 받으라고 하네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디가요? 많이 안 좋은 건 아니죠? 아직은 몰라요. 그냥 추가로 검사하래요.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속에 묘한 불안이 스며 있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평소라면 별일 아니겠지 하고 넘어갔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단순한 이웃이 아니었다. 그날 저녁 나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다. 저 내일 시간 돼요? 같이 병원 가요. 그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라고 말했다. 그냥 혼자 가게 두기 싫어서요. 그 짧은 말이 내 마음을 대신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병원 대기실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창밖으론 초봄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지만 그의 손끝은 차가웠다. 괜찮을 거예요. 나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바닥에 머물렀다. 사람이 나이 들면 혼자라는 게 더 크게 느껴져요. 그가 작게 중얼거렸다. 그래서 더 옆에 있어줄 사람이 필요하죠. 우리의 대화는 아주 느린 호흡으로 이어졌다. 검사 순서를 기다리며 우리는 건강 얘기에서 가족 얘기로 그리고 결국 외로움 얘기로 넘어갔다. 혼자 살다 보면 별일 아닌 것도 크게 느껴져요.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가끔은 TV 소리조차 사람 목소리처럼 느껴지죠. 그는 웃음을 지었지만 그 웃음은 오래 머물지 않았다. 검사가 끝난 뒤 병원 앞 카페에 들렀다.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공간에서 그는 한참을 말없이 창밖만 바라봤다. 저 말순 씨. 네. 만약 제가 많이 아프면 그래도 옆에 있어줄 거예요? 나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럴 거예요. 제가 아플 때도 상철 씨가 옆에 있어줄 거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짧게 웃었다. 말로 다 표현되지 않았지만 그 웃음 안에는 약속이 있었다. 그 약속은 종이 위에 쓰이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증명할 수 없었지만 마음속 깊이 새겨졌다.
댄스 교실 공연 날 아침 거울 앞에서 오랜만에 화장을 했다. 손끝이 조금 떨렸지만 붉은 립스틱을 바르자 얼굴에 온기가 돌았다. 옷장은 며칠 전부터 열어보고 닫기를 반복했는데 결국 깨끗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선택했다. 경로당 공연장은 이미 분주했다. 무대 한쪽에선 조명이 켜지고 강사 오경수 씨가 마이크로 리허설을 하고 있었다. 오늘은 여러분의 무대입니다. 긴장하지 말고 즐기세요. 무대 뒤 상철 씨는 평소보다 차려입은 모습이었다. 네이비 재킷에 깔끔한 셔츠, 그리고 은은한 향수 냄새. 오늘 멋지네요. 내가 웃으며 말하자 그는 살짝 시선을 피하며 말순 시도요. 라고 답했다. 순서가 다가오자 심장이 조금 빨리 뛰기 시작했다. 무대 앞엔 동네 어르신들과 가족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고 어쩐지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딸 지연과 아들 민호였다. 음악이 시작됐다. 우리는 연습했던 대로 스텝을 맞췄다. 처음엔 발끝이 조금 어긋났지만 금세 호흡이 맞아갔다. 손끝에 전해지는 체온이 안정감을 줬다. 곡이 절정에 이를 때 상철 씨가 갑자기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다. 여러분, 잠깐만요. 장내가 순간 조용해졌다. 그는 숨을 고르고 무대 아래를 바라보았다. 저 오늘 이 자리에서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제 댄스 파트너이자 요즘 제 하루를 환하게 만들어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평생 제 파트너였으면 좋겠습니다. 순간 객석에서 탄성이 터졌다. 박춘자 회장은 두 손을 모아 아이고 세상에 를 연발했고 어르신들 사이에서 웃음과 박수가 번졌다. 나는 얼떨떨한 마음으로 그를 바라봤다. 말순 씨 생각 좀 해주세요. 저는 진심입니다. 그의 눈빛은 장난기 없이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단단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하지만 입가엔 미소가 번졌다. 잘하면 생각해 볼게요. 그 말에 장내가 웃음과 박수로 가득 찼다. 음악이 다시 흐르자 우리는 마지막 스텝을 밟았다. 발끝이 무대 바닥을 스치는 소리와 관객의 환호가 뒤섞였다. 무대 뒤로 내려오자 지연이 다가왔다. 엄마 정말이에요? 나는 대답 대신 딸의 손을 꼭 잡았다. 민호는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공연장은 춤보다 말보다 마음이 더 크게 움직인 하루였다. 공연이 끝난 뒤 며칠 동안 우리를 향한 시선은 조금 달라져 있었다. 경로당에서 마주친 어르신들은 슬쩍 웃으며 파트너님, 오셨네 하고 인사를 건넸다. 박춘자 회장은 기어이 그날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라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속 어딘가가 여전히 조용히 떨리고 있었다. 그 주 주말 상철 씨가 전화를 걸었다. 날씨 좋은데 바람 좀 쐬러 갈래요? 우리는 차를 타고 바닷가로 향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들판과 마을길, 그리고 멀리 반짝이는 물결이 눈에 들어왔다. 바닷가에 도착하니 파도 소리가 부드럽게 발목을 스쳤다. 여기 예전에 혼자 와본 적 있어요. 그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혼자면 바다가 더 넓게 느껴졌겠네요. 네. 오늘은 그렇게 안 느껴집니다. 나는 파도에 발을 담그며 그 말의 무게를 천천히 받아들였다. 작은 스피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다. 그는 손을 내밀었다. 한 곡 할까요? 사람들이 드문 모래사장에서 우리는 천천히 발을 맞췄다. 바람이 원피스 자락을 흔들었고 파도가 우리 발목 주위를 감쌌다. 그 순간 세상엔 우리 둘만 있는 듯했다.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들어보니 손주들이 모래성을 쌓으며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연과 민호가 나란히 서서
미소 짓는 모습도 보였다. 그 미소 속엔 더 이상 의심이 없었다. 대신 조용한 인정과 묵묵한 응원이 담겨 있었다. 음악이 끝나자 그는 내 손을 꼭 잡았다. 말순 씨,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도 저는 매주 이렇게 같이 춤추고 싶어요. 나는 바다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좋아요. 남은 시간 동안 함께 발을 맞춰봐요. 그날 해질 무렵 바다는 황금빛으로 물들었고 파도 위로 떨어지는 빛이 우리 발자국을 따라 번졌다. 우리는 서로의 발걸음을 놓치지 않으려 아주 천천히 걸었다. 그 속에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잔잔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전해졌다.